하면서 계속 그 촬영 쪽만 고집하면서 활동하는 저는 이규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사람 기다리다 지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4시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지연되고 또 앞에 분들이 좀 좋은 설명,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나름대로 사실 자료는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한 것도 없고 사실 갑자기 연락이 돼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은 촬영이 끝났을 때 화면으로 남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포커스라고 그러잖아요. 포커스는 나가면은, 포커스가 아웃되면은 사실 그 화면을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포커스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결과란 쪽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 감독, 촬영, 조명, 연출, 분장, 음성, 소품 모든 전 식구들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화면으로 남겼을 때 그게 가장 중요시 되고 그게 관객의 마음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는 거 생각하면은 화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포커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이 다 설명해주고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촬영할 때 레디고를 해서 연기자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포커스가 맞춰져서 필름이나 디지털의 메모리에 저장이 됐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사실 이 포커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마지막 또 강의고 또 여러분들인데 제가 좀 그나마 좀 뭐라 그럴까 요 정도까지는 알았으면 하는 기본 몇 가지를 적어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연된 만큼에 조금 뭐라 그럴까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거에서 최소한의 그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으로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 촬영 감독도 계속 하실 거고 촬영 감독이라는 위치가 내가 촬영 감독의 위치에 서 있을 때 과연 촬영 감독 위치, 촬영 감독으로서 과연 내가 맞을까? 내가 촬영부 3조수, 2조수, 1조수 촬영 감독까지 왔을 때 과연 그 과정을 다 거쳤을까?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 조금 몇 년 전만 해도 6mm 카메라, VJ 개념, 카메라 촬영 기사, 촬영 감독이 시간에 촉박하고 금전적인 것 때문에 감독이라는 직책에서 카메라 들고 직접 현장을 다 찍는 거예요. 자기들이 편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의 촬영 감독이란 배워서 고생해서 정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촬영 감독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촬영 감독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사실 뭐라 그럴까 촬영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87년도 촬영부를 시작할 때 렌즈박스 처음에 들어갔어요. 렌즈박스를 못 들었어요. 줌 렌즈박스랑 마스터 렌즈박스 들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촬영장만 따라다닌 거예요. 2작품을. 그 다음에 렌즈박스 들고 그 다음에 장비 옮겨서 같이 열어주고 만져주고 그 다음에 이조수가 필름 로딩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필름 로딩에서 만져주고 퍼스트가 이 기계를 만졌어요. 그리고 촬영 감독님이 그때는 촬영 기사라고 그랬어요. 촬영 감독님이 이 카메라 판보를 잡고 찍는 거죠. 이 단계를 다 거쳤어요. 3조수 5작품, 2조수 12작품, 1조수 15작품을 거쳐서 촬영 감독이 됐어요. 이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요즘은 사실 젊은 분들이 카메라? 이거 뭐야? 이 카메라야? 메인 스위치 켜고 레코딩 스위치 넣어. 그러면 찍히면은 후반 작업에서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촬영 감독이 정말 이 카메라에 대한 뭔가를 알고 그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내가 찍었을 때 과연 상대방이 평가를 할 때 내가 거기까지 실력을 갖추고 촬영 감독이 되느냐 이걸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 물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사실 히로라이트 2대만 하면은요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좋은 카메라에 뜨니까 성능이 좋아지니까 라이트 2대만 다 이렇게 펼쳐놔요. 그리고 카메라 어디를 가도 그림자만 피하면은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면은 사실 그게 잘 찍은 것처럼 잘 보이는 것처럼 밝고 깨끗하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세고닉 노출계라고 해서 옛날 바늘이 움직이는 노출계를 썼어요. 그걸 10몇 년 동안 썼는데 촬영할 때 키라이트, 보조라이트, 눈을 살려주는 캐치라이트, 역광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객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이키, 위에서 비춰주는 라이트에서 기본 4가지에서 5가지의 라이트를 비춘 상태에서 노출 재고, 인물의 포커스 재서, 그 다음에 스위치를 넣고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조명이랑 촬영이랑 어떤 갖춰진 상태에서 그걸 얼마나 정확히 배워서 자기가 그걸 현장에서 활용을 하느냐. 지금 조중동 방송 시스템에서도 촬영을 했는데 조명, 촬영, 연출 3가지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카메라 워킹, 시선 방향, 노출, 포커스, 연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3박자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작 중단, 촬영 중단 이런 식으로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 시즌부터 다시 옛날에 작품했던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시 찾아서 그 사람이 정말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기회를 주자. 현장에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형태로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 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모든 분들이 촬영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알고 제대로 느끼고 그걸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거.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게 촬영 현장에 나가면은 가장 중요하게 밑에 식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는 다 줘요. 저도 고생해서 배웠고 정말 배울 때는 이동차 밀다가 이렇게 밀다가 잘못하다 꺾어 가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 이렇게 쫙 잡고 잠금 장치 딱 하고 촬영 감독님 그때 촬영 기사님 발로 탁 차요. 이동차를 밀면서 여기 양쪽 볼에 몇십 대는 맞았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가면서 기술을 배웠는데 요즘은 내가 현장에 나가면 그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 가르쳐주고 다 보여주고 해. 그 대신 나는 편하잖아. 나 요거 하나만 잡으면 돼. 왜? 가르쳐준다면 요거 하나만 잡으면 편하니까. 저는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같은 값이면 여기 몇 가지 적어온 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있는데 현장의 경험 꼭 필요한 거. 포커스가 왜 저럴 때는 어떤 부분에 가서 포커스가 맞아야 되고 포커스를 어떻게 따라줘야 되고 그 포커스가 과연 내가 카메라 감독으로서 맞췄을 때랑 촬영 일조수, 요즘은 촬영 기사라 그래요. 기사가 맞췄을 때 포커스랑 관객이 보는 포커스, 시점 요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만족할지는 몰라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첫째 이 폴로 포커스에 대한 개념부터 영화 촬영을 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촬영 감독이 앵글을 잡아놓고 앵글을 볼 때 일단은 카메라가 자기 것으로 자기 눈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가 내 눈에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눈이 1.2다 그러면은 이 렌즈를 뺀 상태에서 그 열십자 부분 있죠. 화면 안에 열십자 부분에 자기 눈에 맞게 아이피스를 맞춰요. 정확히 맞추고 그 다음 다시 렌즈를 끼우고 이제 이 룻배로 제가 좀 설명하다 보면은 배울 때 일본 말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런 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룻배를 자기 눈에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렌즈를 끼고 촬영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지금 카메라에 대해서 모든 카메라가 다 똑같듯이 포커스라는 게 오토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설명하자면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서서 카메라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은 5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7자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오토포커스는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오토에서 매뉴얼을 제키면 자동으로 여기로 맞춰지죠. 근데 또 여기 오면 여기서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오토는 여기에 있을 때 오토로 내두면 내가 여기로 가면은 맞춰지게 맞춰져요. 근데 그 맞추는 게 사람 눈에 보여요. 잘못되면은 내가 여기서 움직일 때 나는 이 밤색 옷을 입고 저쪽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으면은 포커스가 절로 가요. 그 오토라는 개념이 뭐라 그럴까, 노출도 마찬가지지만 오토에서 매뉴얼을 제키면은 그 센서가 가장 밝은 곳, 가장 좋은 곳, 기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가장 뭐라 그럴까, 눈에 띄는 곳에 가서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커스라는 거는 어떤 인물이 움직이거나 예를 들어서 주연이 움직이는, 많은 사람 중에 주연이 움직이면 그 주연을 쫓아가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카메라라는 게 모든 카메라가 전 자동으로 되더라도 인물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쫓아가 주는 게 사실 포커스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촬영장에서 카메라를 놓고 촬영할 때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요? 보통 디지털 카메라나 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다 땡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12에서 200, 200이다, 30에서 200이다 그러면 200mm를 다 땡겨서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줌아웃해서 사이즈를 맞춰서 그 포커스를 맞추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센서가 있어서 눌러서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원위치로 하잖아요. 근데 영화라는 카메라는 연기자가 사이즈가 미디엄은 미디엄, 바스트면 바스트의 스케일이라 그래서 줄자로 여기 표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연기자가 서 있는 부분까지 가서 눈에다가 재는 거예요. 초점을. 그래서 만약에 7자다. 그러면은 여기 숫자 있잖아요. 숫자 7자에다가 놓으면은 포커스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포커스가 맞을 때 앞으로 가면은 6자, 5자 이렇게 연기자와 카메라를 자주 번갈아가면서 봐야 돼요. 여기만 보고 연기자 움직이는 거 보고 돌렸다는 다 뻑개예요. 항상 중요한 거는 연기자의 움직임과 카메라의 포커스 메모리점이 있죠.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부분과 숫자를 정확히 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까? 옆으로 움직일까? 뒤로 움직일까? 대사하면서 모르잖아요. 사전에 약속은 하지만은 그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줌으로 해서 관객이 봤을 때, 제가 저렇게 움직여도 괜찮구나. 그런 느낌이 있지. 포커스를 만약에 앞으로 걸어오는데 살짝이 그냥 망사천 씌우는 것처럼 안 맞아요. 그럼 관객이 보는 입장에서 돈 주고 영화 보러 갔는데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 경험, 촬영이 없을 때는 저희들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연습을 했냐면 동전 있죠. 동전 들고 던져요. 촬영부랑. 여기서 저까지 몇 자 던져봐. 그래서 맞추는 사람이 그 동전 가져가기도 하고, 정말 그래서 처음에 줬을 때는 돈 많이 잃었어요. 헤라 몇십만 원, 몇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현장에서 장난치다가 돈 많이 잃어본 적도 있는데, 돈 잃은 만큼 또 그 포커스의 거리, 그걸 또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포커스라는 게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포커스를 맞출 때는 인물하고 카메라하고 반드시 스케일을 상대방 연기자의 눈에다 재면 눈과 이 포커스 메모리점을 항상 왔다 갔다, 이걸 자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연기자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해서 포커스를 정확히 맞추는 만큼의 화면에 대한 거. 근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요, 포커스 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 또 젊은 분들이 조금 착각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게, 정확히 찍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뭐냐면 카메라가 좋아지는 만큼에 조명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렌즈 F점 개방이 둘이다. 그러면은 이 둘에 대한 F점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쉽게 말해서. 내 눈은 1이라, 사람 눈은 1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람 눈이 1인데 여기는 밝으면 저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보이잖아요. 어두운 데 들어가면, 깜깜한 데 들어가면 저기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이 렌즈가 요구하는 최소의 기본값. 렌즈가 F가 둘인데 AS100에 이 렌즈가 50mm 예를 들어서 F가 둘인데 둘도 안 나와요. 그럼 그 결과를 찍어놨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TV 보거나 영화 보거나 볼 때 검은 부분 보면은 막 점처럼 이렇게 자글자글 끓잖아요. 그걸 모래라 그래요, 저희들은. 야, 모래 끓여서 저거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포커스라는 거 생각하면은 가장 그 렌즈의 기본치보다는 적정치에 노출을 더 준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 지켜왔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지킨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네. 저기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최소의 내가 할 거, 카메라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카메라가 여기까지를 요구하는데 그 밑으로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저도 사실 촬영부 생활을 할 때 가장 욕 많이 먹은 게 조명팀이나 조명 일조사나 조명 감독님들 욕 제일 많이 먹었어요. 노출기 들이대고 노출기 딱이 대고 이 연기자 인물 앞에 대고 노출 오를 때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 10분까지 서 있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욕 무진장 많이 먹었죠. 전원만 오면 꼴보기 싫으니까 쟤 데려오지 말라고. 왜 노출 안 주면 노출기 들고 끝까지 서 있다고. 진짜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 작업할 때 주연 배우가 그 막내들이 군대를 가는데 축하주를 따라준다 그랬어요. 야, 군대 가니까 축하해. 어른 돼서 오는 거야. 소주 석잔을 다 따라주고 2명이나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그 한참 후에 촬영 분량이 오늘 끝나야 되는데 다 못 끝난 거예요. 2시 남겨두고. 야, 내일 오전 중에 끝내고 가자. 근처에 숙소 잡아. 숙소를 방을 7개를 잡았는데 각 방에 소주 1병에 맥주 3병을 넣어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술을 즐기는 쪽이라서 소주 6병이 저 방에 다 모인 거예요. 야, 이거 다 먹으면 내일 촬영 못하는데. 그리고 주인공 방으로 집합 그랬어요. 그때도 나이가 조금 뭐랄까, 촬영 중에 연출부 팀에서 나이가 조금 있어서 그 얘기를 한마디 그냥 장난스럽게 던졌는데 정말로 그 나머지 소주랑 맥주가 그 여자 연기자 주연방에 다 모인 거예요. 야, 가자. 가면 안 되는데 괜찮아, 먹어. 갔죠. 자, 스태프들 고생하니까 소주 한 잔씩만 따라줘요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최진실이었어요. 영화 편지 알죠? 편지 작품하면서 제가 스태프들인데 고생하니까 소주 한 잔 따라주라고 얘기했다가 한 석 달을 그 말을 여기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그 말을 들었어요. 너는 주인공 데스타에게 술 따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욕 많이 먹었죠. 그런 것처럼 고생한 만큼의 여러분들이 이 포커스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알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런 연기자 저런 연기자 좋은 연기자 만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그 좋은 에피소드라든지 재미있는 일이나 좋은 일도 겪을 수 있고, 영화에서 결론적으로 남는 거 생각하면 이 포커스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영화 카메라보다 디지털 카메라가 초점의 거리가 짧잖아요. 심도가 얕잖아요. 특히 줌렌즈를 당겼을 때 밤 라이트신 같은 경우에 라이트가 부족할 때 100mm 이상 놓고 자기가 포커스를 쫓아가서 다 맞출 수 있다는 분 계세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간단한 방법에. 어느 정도 기본 노출을 카메라와
영화 같으면 24프레임, 예를 들어서 방송은 30프레임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만큼의 그 필름 같은 경우에는 고감도 필름, 아사 500이라든지 아사 400이라든지 코닥에서 나오는 뭐 필름 아사 뭐 400, 500 뭐 아니면 후지에서 나오는 그 고감도 필름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3200, 그 다음에 정말로 어려울 때는 DB 올린다 그러죠. DB를 올리고 노출을 짜주면은 그 부분이 줄어들어요. 그런 것처럼 뭐 경험에서 나오는 방법이 있는 만큼의,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렌즈의 값보다는 노출을 더 줘라. 렌즈의 개방의 값에서 노출이 떨어지는 만큼의 포커스가 더 안 맞아지는 거죠. 짧죠. 심도가 얕아지니까 포커스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드라마 같은 거 자세히 봐보세요. 그리고 요즘은 또 HD랑 화면이 좋은 TV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집에서 자세히 보면은 포커스 나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촬영할 때 왜 포커스가 중요하냐. 포커스 나간 거, 잘못된 거 후반 작업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특보정이랑 노출 보정은 요즘 디지털화돼서 많은 좋은 장비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포커스 나간 거를 얼굴이 뭉개져가지고 뿌연 거 그 용어들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래서 뭐 많이 바뀌어서 남해를 아닌 OS 뭐 이런 식으로 용어도 많이 바뀌고 한데, 두 사람이 인물이 있을 때 포커스를 조정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OS 인물을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렇게 OS 인물의 화면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2분의 1, 뭐 3분의 1, 뭐 4분의 3 이렇게, 그거는 촬영 감독님이나 뭐 연출하시는 분이 그런 차이는 있지만 OS 인물을 두고 인물을 맞췄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OS 인물이 있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봤을 때 초점을 여기다 맞춰야 돼, 맞겠어요? 여기다 맞겠어요? 가까운 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나 뭐 이런 거나 영화를 보면은 초점이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냥 스케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서서 이쪽 눈을 보고 있는데 초점이 여기 와 있고 여기가 가 있어요. 그럼 그게 틀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이쪽의 사람 오른쪽을 시선을 보잖아요. 반대로 되면은 저쪽의 사람은 왼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카메라가 양쪽에 있는 사람을 비칠 때 오른쪽에 갔을 때 시선 방향에 카메라 오른쪽에 연기자가 있으면은 이 눈에 대한 시선 초점이 카메라에 맞추는 거, 그게 항상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코에다 항상 뭐라 그럴까 눈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뭐 코를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스케일을 재서 대충 가서 몇 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화면을 자세히 보면은 뭔가 이상해요. 약간 뽀샤시 살짝 그 포커스가 안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자가 OS 인물보다는 상대방이 보이는 쪽 눈을 중심으로 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화면을 풀샷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면은 잠자는 방, 여자 주인공이 침대에 누워서 자잖아요. 자면은 초점을 보통 사람들은 뭐 밤이니까 자니까 가뜩에다 갖다 놓는다. 아니면은 뭐 탁상식에다 갖다 놓는다. 아니면은 누워있는 여자 연기자의 눈에다 맞춘다. 근데 그거는 연출하는 분의 시점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연기자의 첫째는 눈에 갖다 맞추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다가 일어나서 자명종을 끈다 그러면은 이 손이 포커스가 글로 따라가줘야죠. 그러면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두 자나 석 자 정도 앞으로 다가오게 돼 손이. 그러면은 인물에 가 있는 초점은 맞는데 손의 초점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포커스의 이동이라는 게 그 드라마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줌 렌즈와 단 렌즈를 썼을 때 초점 이동,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초점이라는 게 그냥 사실 16mm나 24mm 뭐 이렇게 와이드 쪽에 가까운 렌즈는 로케이션 나갔을 때 사실 밝은, 그러니까 F값 8 이상의 밝은 곳이면은 10자 이상 놓으면은 다 맞잖아요. 근데 노출이 어두울 때 오픈 상태에 들어와서 라이트를 비쳤을 때 5자의 인물에 노출이 맞는데 8자를 놔둬요. 안 맞죠. 이런 그 포커스의 정확함,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을 갔어요. 햇빛 쨍쨍 뜨는 날, 저 멀리 비키니 입고 힙부를 살랑살랑 흔드는 아가씨까지 저 멀리까지 다 보이는데 흐린 날은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포커스를 맞추는 거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정확히 맞춰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손으로 움직여주는 그 동작에 따라가면 포커스가 움직여주는, 그걸 항상 머리에 둬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포커스라는 거는 전혀 뭐랄까 필요 없는 게 되죠. 그래서 포커스에 대한 개념은 항상 머릿속에 손을 항상 이렇게 포커스 폴로 잡고 누가 움직인다 그러면 저기는 몇 자, 저기는 몇 자, 저기는 몇 자, 이렇게 해서 연습도 해보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개념이,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줌 렌즈를 썼을 때 연기자가 움직이면 앞으로 다가오면은, 예를 들어서 10m에서 5m까지 다가오면은 포커스를 안 해줘요. 안 따라줘. 근데 그걸 찍어놓고 보면 차이가 나요. 살짝 뭔가 이게 포커스가 안 맞아서 뿌연 듯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10m에서 5m 다가오는데 그냥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화면을 펼쳤을 때 영화는 정말 포커스를 다 스케일로 다 일일이 다 따라줘서 맞춰주는데, 방송 같은데 화면이 작지만 화면 작은 데서도 포커스 나간 게 보여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분들이 고생한 걸 촬영 감독이 찍어서 관객들이나 시청자들한테 봤을 때, 야, 저거 저렇게 찍어가지고 되겠냐. 포커스도 안 맞아. 짜증나서 그랬어. 하는 이런, 보면은 기분 나쁜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포커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객인데 선사해주고 보답해주는 거예요. 관객이 영화 보러 갔을 때 돈 주고 보는데 기분 좋게 보고 즐겁게 보고 재밌게 보고 나갈 때 기분 좋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해주는 게 사실 초점이라는 게 포커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눈 나쁜 사람이 안경 안 쓰고 칠판에 있는 글씨 보면은 뿌에서 잘 안 보이죠. 안경 쓰면 잘 보이죠. 간단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틀린 얘기지만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준다는 게 내가 뭔가 봤을 때 또렷이 느껴진다는 거, 그런 걸로 생각해서 초점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자, 필름의 아사 그 감도, 그리고 그 여기로 말하면 자, 디지털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에서 생각하는 그거랑 필름 카메라 조금씩 얘기할게요. 뭐랄까, 실내에서 촬영할 때 그 필름으로 생각하면 AS100이라 그러잖아요. 저감도 60, 코닥에서 50, 후지에서 60, 50, 100 이렇게 아사 감도 수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감도에 맞는 노출을 줄 때와, 그 다음에 ASA 500이 했을 때 노출을 줄 때와, 그 다음에 그거를 데이심과 나이트심, 그거를 창가에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낮에 창가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안에 어느 정도 노출을 줌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춤으로 해서 인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나타나는데, 바깥 노출은 태양광선에서 11, 16 나오는데 안에는 둘 나오면은 포커스를 두면은 정확히 맞추더라도 뿌에서 포커스가 아웃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안의 노출과 창문 앞의 노출과 바깥 노출에 그 밸런스를 맞춰줘서 스케일을 정확히 재서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정확히 놨을 때 한 가지. 그 다음에 바깥일
백은 날리고 안에 위주로 했을 때 노출을 해서 포커스를 놓은 거랑 그 다음에 바깥 위주로 해서 안은 어두워도 그 실루엣 간지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바깥은 정상적으로 해서 안에 위주로 해서 노출을 해서 포커스를 놓을 때 느낌이 다 달라요. 근데 어느 한쪽이 날르면 포커스가 안 맞아 보여요. 그래서 노출과 포커스의 그런 연관관계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노출이 밝은 상태에서 F값을 제대로 안 짜고 포커스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다 안 맞은 것처럼 보여요. 역광이라든지 주광이 너무 세서. 그러니까 노출과 포커스에 대한 그런 끊지 못하는 관계예요.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인물이 어디 앉았느냐, 그다음 포커스를 어디에 줘야 되냐. 인물이 창가에 앉았는데 포커스는 바깥에 가 있는데 그럼 안에 인물은 어느 정도 적정 노출을 줘서 바깥하고 안 차이를 한 스텝이나 두 스텝 차이를 주면서 맞춰주는 거랑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의 중요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노출과 포커스 거기서도 정말로 뭔가를 요구할 때 왜 그 창가에 앉았고 그 창가에 앉았을 때 바깥을 위주로 하냐 안을 위주로 하냐 포커스를 어디에 놓이자 하는 거 그걸 또 생각하는 게 좋고 그걸 생각하면서 촬영하는 게 뭐랄까 여러분들이 찍고 난 다음에 이걸 봤을 때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해보면 그 경험상에서 나타나는 게 뚜렷이 나타나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간단한 것 중에서 유리하고 거울 촬영이 이제 유리가 앞에 얘기 나왔잖아요. 다음 거울 촬영할 때 거울이라는 거 촬영할 때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영화나 뭐 그다음에 모든 거 촬영할 때 거울이라는 게 항상 앞에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거울을 보면은 초점이 나인데 인물 위주의 초점이 잡혀 있을 때는 거울 속에는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근데 거울 속에 초점을 맞추려면은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당겨서 거울 안에서 초점을 맞추면은 맞는데 이런 그 필름 카메라라든지 수동으로 하는 카메라 렌즈에서는 이 스케일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거울이랑 다시 나 위치를 생각해서 맞춰요. 깊이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거울에서 거울 단면에 내가 바로 비치는 이 거리가 초점이 아니라 더 뒤에 있으니까 스케일로 재서 왔다 갔다 해서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인물에서 거울이 예를 들어서 1m라면은 2m나 아니면 이렇게 비스듬히 있을 때는 2m가 더 되든지 아니면 2m보다 작아지든지 해요. 그 개념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거울과 인물이 동시에 비춰졌다. 화면에 잡혔다. 그러면은 그냥 예를 들어 1m만 놓으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연기자가 거울 속에 자기 연기를 할 때는 뭔가 초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촬영하는 거에 연기자 움직임과 연출의 어떤 지시에 포커스가 거기까지 따라가 주는 거. 요즘 드라마 같은 건 그런 거울과 인물이 동시에 나오면 그냥 인물만 맞고 그냥 내비둬요. 연기를 어떻게 하든 거울 속의 모습이든 이동차가 들어가든 줌이 들어가든 연기자는 없고 거울 속의 인물을 보이는데 초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라 그럴까 좀 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연기자가 자기 모습이 거울 안에 비쳤는데 거울 속에 초점이 안 맞는 상태에서 전파를 타고 나갔을 때 관객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초점이 메시지 전달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라는 거를 연출과 카메라와 연기와 어떠한 그 삼위일체 약속이 됐을 때에 거기까지 따라가주는 초점. 그걸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씩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글씨를 쓸 때 볼펜이나 뭐 샤프나 어떤 글씨를 쓸 때요. 화면 전체를 잡고 있으면 초점이 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글씨를 써갈 때
멀어지죠. 카메라에서 시점에서 멀어지는데 포커스를 움직여서 그 글씨를 따라가주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러면 관객의 입장에서는 볼 때, 아, 나는 정말 죽어야 될 놈이야. 세상 끝내야 되겠다라는 쭉 써나가는데 앞에 나는 죽어야 되겠다. 라는 거는 초점이 맞는데 뒤에 글자는 초점이 안 맞아요. 그럼 관객이 왜 저 사람이 저 글을 쓰고 있을까? 그걸 보여주는 거 초점이 안 따라가주면은 그 상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약속에 대한 초점 이동, 이것도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볼거리를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자, 요거를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침대에서 잠잘 때, 주인공이 누워서 잘 때, 여러분들은, 이거는 포커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노출이라는 거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불 꺼 있는 장면에 조명을 적게 주고, 그냥 대충 보이는 대로 찍는 걸로 해왔어요. 아니면은, 불 꺼진 방에 스탠드 하나나 뭔가 하나 다른 불빛이 살며시나 아니면 달빛 간지로 해서 푸르름이 들어온 그 강으로 해서 촬영을 할 때 사람 육안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정도면 나오겠다는 걸로 촬영을 해요. 아니면은 기본 노출이라든지 주고 기본 노출보다가 3스텝 예를 들어 28이면은 4, 5, 6, 8 해서 3스텝을 기본 조명을 주고 더 짜는 상태로 가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봤어요? 이규민 감독님,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 지금 제일 마지막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알렉스 레드원, 오디 세븐디, 요거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좀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서요. 한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여기가 많지 않아서. 근데 감독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오디 세븐디에 대해서 그 촬영 조장을 지금 하실 거예요. 감독님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진행해 주시면서 포커스